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백버드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메소소프라노 백재은 출타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오늘 나오셨는데요. 아주 그 매력적인 허스키한 음성으로 돌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자, 쥘 마스네의 아름다운 오페라 마농. 그러니까 이 오페라도 아름다운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마농이 참 예쁜 캐릭터입니다. 오페라 사상 가장 예쁜 그런 주인공들, 뭐 클레오파트라도 있겠고, 이 비올레타 라트라비아타의, 그리고 또 타이스, 그리고 바로 이 마농 레스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미인들을 또 이렇게 대표해서 우리 백재은 백버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와, 오늘 마스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나? 열심히 지냈습니다. 네. 자, 마스네는 저 프랑스 작곡가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르테르를 쓴 이 작곡가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제가 이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뛰어난가, 어떻게 이렇게 센시티브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그런 오페라 작곡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마스네가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 하면 제일 먼저 비제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비제는 대표작이 그냥 딱 한 작품. 그냥 앞뒤 안 보고 카르멘. 물론 뭐 진주조개잡이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만 많이 상연은 되지 않고요. 국립오페라단에서 그래도 했습니다. 했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했는데 홍주영 씨가 홍주영 씨 레일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그 연출가는 꼭 배가 나오는 그 위아래가 이렇게 크롭으로 떨어진 옷을 입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운동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이국적이어도 성악가에게 배를 내놓으라고 하다니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그 얘기는 뒤로 하고요. 마스네가 정말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로 꼽혀야 되는 이유는요. 비제가 한 작품에 뭐 치중이라고 하면 뭐 좀 그렇지만 한 작품을 대표해서 프랑스 오페라를 이렇게 널리 알렸다면 그 마스네는 훨씬 더 많은 작품들, 베르테르, 타이스, 사포, 상드리옹 등 다작을 굉장히 많이 히트를 시켰고요. 당시에도 현세에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명실상부 프랑스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죠. 마스네 음악을 들으면요, 뭐 바그너나 모차르트 뭐 이런 타 오페라 작곡가들이 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바그너 오페라를 듣다 보면 너는 내 오페라를 듣고 뭔가를 깨닫고 배워야 한다. 이거를 약간 강조하고 조금 강요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음악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측면이 살아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구노하고 이 마스네하고는 이 라인이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노와 그런 편이죠. 이 마스네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쓰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감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최고봉의 작곡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일부 뭐 평론가들은 너무 주는 게 감각적이고 아름답고 향락적이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오페라에 너무나 심한 설탕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이정.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지 않은데요. 사실 뭐 음악의 순기능이 뭐 인생의 철학을 깨닫는다거나 뭐 의미를 깨닫는다거나 뭐 그런 것에만 있지 않고 뭔가 음악이 주는 유려함, 아름다움 이런 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즐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스네 음악이 뭐 화려한 합창, 뭐 화려한 중창, 기분을 늘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인생을 약간 조금 라이트업 한다고 그럴까요? 인생을 조금 인생이 이런 부분도 있어.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 마스네를 탄생시킨 마스네 음악을 또 탄생시킨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그 라인이
전통이 이어진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음악만 듣다 보면 이거가 마스네 작곡인가 구누 작곡인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그 아름다움이 두 작품에 공존을 하죠. 네. 자, 마농 레스코는요. 프랑스의 소설가 아베 프레보의 한 귀부인 이야기 20권 중에 제7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트라비아타의 원작 춘희에 맨 처음 등장하기도 하죠. 비올레타가 죽고 나서 그녀의 비청산을 위해서 경매가 열립니다. 이 1인칭으로 등장하는 화자가요. 갑자기 이 책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딱 마농 레스코입니다. 이 책은 양장본으로 이렇게 제본이 다 돼 있고 그 책 부분은 금테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15프랑에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매자가 물건을 내놔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1인칭 화자가 15프랑 얘기했는데 옆에 갑자기 웬 청년 하나가 계속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100프랑에 이 경매가 끝난. 보통은 한 15, 20프랑 정도면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가격으로 샀을 만한 이런 책인데 도대체 저 청년은 무슨 이유로 이 책을 그렇게 살려고 했는가. 그래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집에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앞장을 딱 펼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펜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마농을 마르그리트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아르망 듀발로부터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아르망 듀발이 아까 그 경매에 같이 경합을 붙인 그 청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르망 듀발이 알프레도로 오페라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 아르망이 이 1인칭 화자를 집까지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자기에게 되팔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 비올레타의 라트라비아타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추 같은 책이 된 그런 작품이죠. 자, 오페라 전반적인 분위기랑 흐름을 암시해주는 전주곡이 처음에 흐르는데요. 네. 이 전주곡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네, 다행입니다. 자, 쥘 마스네이의 프렐루드 전주곡,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생포닉 드 라모네의 연주 2000년 이 앨범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쥘 마스네의 마농 그중에서 프렐루드 전주곡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들라모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분위기를 쫙 이렇게 깔아주는 전주곡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영화음악 같이 흐르는 그런 전주곡이었죠. 네. 그냥 아름답기만 유려하기만 하지 않고 네. 어떤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상황까지 네. 다 한꺼번에 얘기를 잘 풀어내주는 음악으로 소설을 쓴 그런 것 같은 전주곡이었습니다. 그 오늘 네. 그 우리 백재은 백버드 목소리 들으니까 장난꾸러기 어린이 목소리 같다는 생각도 좀 들으면서 네.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나중에 네.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왔을 때 얼마나 날 놀리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서 덜 놀리지 놀리도록 않아요. 하겠습니다. 저 꽃가루가 덮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떡하겠습니까? 네네네. 죄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꽃과 만홍은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너무 오늘 딱 맞는 그런 선곡이 아니냐 작품 선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 만용새인가요? 백버드의 불쌍해라. 못 알아들었고 죄송합니다. 네네. 자, 막이 오르면요. 재무장관 기어. 세상에 재무장관식이나 돼가지고 기어와 그의 친구 브레티니가 여관 앞마당에 있습니다. 브레티니는 세관원이라고 하죠. 기호의 정부 3명이나 됩니다. 정부인데 푸세트, 자보트, 로제트 이 세 여배우도 있어요. 네. 자, 배고프다면서 굉장히 막 떠듭니다. 오중창이 등장을 하고요. 이 오중창이 굉장히 재밌는 게 네. 물론 이 오페라의 굉장한 이 드라이다메처럼 그 마술피리의 새 시녀처럼 굉장히 극의 분위기를 확 살려줬다가 주인공이나 그 조연들이 하는 일을 옆에서 막 비판을 했다가 하는 네. 약간 그리스 정극의 무슨 합창단 같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한 삼중창을 펼치는 합창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의 굉장히 막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재밌고 왁자지껄한 오중창이 흐르고요. 마차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마차에서 누가 내리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죠. 네. 마차 내리는데 막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내린다. 마부야 내 짐을 먼저 꺼내달라. 막 난리를 쳐요. 네. 근데 이게 다른 독일 오페라 같으면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수년 전에 국립오페라단에서 네. 트라비아타를 했는데 네. 거기 프랑스에서 아르노 베르나르라고 하는 연출가가 왔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 한국에 처음 왔는데 정말 제일 깜짝 놀란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버스를 내리고 타는 걸 구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줄을 안 서면 어떻게 버스를 타니? 그랬더니 아니 그럼 여태까지 사람들이 버스 타려고 계속 줄을 선단 말이야? 프랑스에서는 버스가 오잖아? 그럼 사람들이 일단 그 버스 정류장에 웅성웅성 몰려있고 네.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버스가 오면 막 비켜 막 이러면서 밀치면서 버스를 막 탄대요. 그러고 내리는 것도 막 밀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요? 예,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 뭐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네. 막 버스가 오면은 네. 버스가 또 거기 제자리 쓰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앞쪽에 쓰니까 막 뛰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타고 막 누가 더 빨리 뛰냐 뭐 이런 그랬었습니다. 우와. 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굉장히 멜로우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국 사람이 친절한 건 사실인데 멜로우한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랬던. 우리가 이제 네. 그동안 선진국이 되었고 네네. 프랑스는 후진국인데. 계속해서 네네.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아니 이 장면 농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독일 네네. 오페라 같으면 네. 일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차를 기다리는 장면이 등장할 텐데 네. 프랑스 오페라라 이런 합창도 등장을 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우왕좌왕되는 와중에 아름다운 만홍이 내립니다. 네.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봐요. 자, 이 넋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녀를 만나는 처음
몇 년 만에 만나는 사촌 오빠 레스코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죠. 참 이게 참 놀라운 게 네. 푸치니의 이제 마놀 레스코에서는 친오빠로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촌 오빠로 나온단 말이죠. 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바꿔놨. 예, 그렇습니다. 친오빠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다녔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사촌이라서 예. 다행이기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데 그녀는 그 만홍은 처음 해보는 여행이에요. 당시 이 19세기, 18세기 사람들만 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을을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자기 마을 아니면 옆마을 정도. 그래서 이 멀리 여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여행하면서 본 계곡, 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아를 부릅니다. 네. 왜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요 유명한 소프라노의 첫 아리아가 이렇게 펼쳐지죠. 마농의 아리아 Je suis encore tout étourdi. 저는 아직도 너무 얼떨떨해요. 이 마농 역에 뭐 아주 정말 그 빼어난 그 테크닉의 소유자였던 벨칸토 가수였죠. 소프라노 베벌리 실스. 이 뉴욕의 정말 그 멋진 싱어, 매트의 싱어였고요. 줄리우스 루델이 지휘한 뉴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70년 연주입니다. Je suis encore tout Pardonnez-moi, j'en suis à mon premier voyage. Le clocher t'appelle que j'admirais de tous mes yeux. Les hameaux, les grands bois, la plaine. Les voyageurs, jeunes et vieux. Excusez-moi, c'est mon premier voyage. Je regarde fuir piteuse les arbres frissonnant au vent. Et j'oubliais toute joyeuse. Je partais pour le couvent, pour le couvent, pour le couvent. Devant tant de choses nouvelles, ne riez pas si je vous dis que je croyais avoir des ailes.
마농의 아리아 주시지 않고 뚜떼뚜디. 전 아직도 너무 얼떨떨해요. 마농 역의 소프라노 베벌리 실스, 줄리스 루델이 지휘한 뉴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70년 녹음부를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 아리아를 듣다 보면 내용이 거의 뭐 캐루비노의 논소뷰 같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 여자를 봐도 떨리고 저 여자를 봐도 불러주시죠. 지금 안 논소뷰 돼요. 꼬사손 꼬사파초. 네, 이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노래랑 거의 비슷한 사실 나이도 비슷하니까요. 거의 15세 16세 그렇다. 되는 사춘기 청소년이니까 마음이 똑같죠. 자기 어렸을 때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스네가 작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사실 그녀는요. 아버지가 너는 성격이 너무 사치를 밝히고 향락적이야.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인생과 가족의 평판을 망치느니 차라리 너는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내서 수녀원에 가는 길이었죠. 네. 세상에 16살짜리 소녀를요. 수녀원에 들어가면 과연 괜찮을지 그거는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자 레스코를 만나서 레스코가 잠깐 여기 있어 하고 어딜 간 사이에 아까 그 마차 정류장 여관 앞 마당에 있었던 재무장관 기요 몽포텐이 접근을 합니다. 네. 아가씨, 나는 몽포텐이라는 사람이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내 지갑은 금화로 가득 차 있고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돈을 모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농이 놀랍게도 약간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보다는 약간 호기심이라는 게 더 맞겠죠. 세상에 밖에 나오니까 나한테 이렇도록 관심을 가지는 돈 많은 남자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웃음을 막 터뜨려요. 내가 만약에 웃지 않았으면 화가 났다는 얘기일 텐데 내가 지금 웃었잖아요.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것을 본 그 새 여배우 있잖아요. 아까 막 놀려요. 기호.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10대 소녀를 데리고 무슨 수작을 하는 거예요. 네. 막 요란하게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촌 오빠 레스코가 나타나요. 기호에게 당신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가는 척하면서 네. 마농에게 내가 이따가 마차를 보낼 테니까 너 다 알아들었지? 타고 마차가 가는 대로 파리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레스코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끼면서 야, 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얌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그 여관에서 열리는 도박판으로 들어갑니다. 마농 혼자 마당에 앉혀놓고. 자, 마농은요, 여배우들, 아까 그 3명의 여배우들이 막 나와서 놀렸잖아요. 네. 그, 푸세트, 자보트, 로제트가 막 놀리면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옷이 너무 아름답고, 머리도 너무 아름답고, 보석들은 휘황찬란하고, 이걸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뭐, 16살. 나도 좀 저런 옷과 그렇죠. 시장을 하고 싶다. 네, 맞아요. 야, 정말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봤으면. 너무 화려하다 인생.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인생은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수녀원으로 가고 있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수녀원에 가라고 했는데 너무 슬프다 부럽다 슬프다 부럽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한창 나이 아가씨가 인생을 접다시피 하고 수녀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슬픈 약간 멜랑콜리한 심정을 나타낸 여기서 또 중요한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 좋습니다. 네. Restons ici, piquez le fort. 기다려야 하니 여기 있자. Voyons Manon. 자 어서 마농. 자기한테 이제 하는 말이죠. 마농의 아리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이 마농을 부르고요. 데그리에 이 기사 역의 테너 마르셀로 알바레스. 헤수스 로페스 코버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리 나시오날 드 로페라 드 파리 오페라 국립 오케스트라 2001년 버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Restons ici, puisqu'il le faut. Attendons sa pensée, évitons ses volets, ses projets liberté et à défaut.
ces femmes sont jolies, la plus jeune petite collier de gratton. Oh, comme ses riches toilettes, et séparées de ses coquettes, les rendent plus belles. 마농의 아리아 레스동이시 삐길르포 기다려야 하니 여기 있자 와용 마농 자 어서 마농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농의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데그리의 테너 막셀로 알바레스 그리고 헤수스 로페스 코버스까지 위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등장하지만 이제 드디어 오늘의 남자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제가 이 데그리의 네네. 역할을 하는 마셀로 알바레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요? 네, 전 이 오, 목소리 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독특한 자기만의 쪼가 또 있잖아요. 서성 하면서 그래서 마셀로 알바레스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 선생님 당연히 만났죠. 앞뒷자리에 앉았었잖아요. 아, 우리. 그렇죠. 네네. 너무 성격이 네. 거의 뭐랄까 코미디언 같으신. 시원해요. 네네. 성격이 원래 좀 시원시원하고.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쇼맨 10도 엄청나고. 네. 자, 마차를 놓친 데그리에. 네. 왜 부잣집 도련님들은 시간관념이 없을까요? 이렇게 특히 드라마 오페라에 나오는 부잣집 도련님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어머, 어떡해. 옛날에는. 그런가? 네. 어쨌든 내가 나와서 첫 마디가 다 그래요. 내가 시간을 다 체크했는데 왜 마차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뭘 체크해? 늦은 거지. 이러면서 네. 막 어떡하지? 내일 마차를 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는 그 마당에 혼자 아까 그 멜랑콜리한 노래를 부르면서 앉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만홍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자 여자 주인공이니까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죠. 요새 전문 용어로 금사빠. 네. 그런 거죠. 네. 그 열정 넘치는 막 그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이중창을 부릅니다. 난데없이 서로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죠. 참 만홍은 이제 앉아가지고 너무 슬펐잖아요. 저 아줌마들은 정말 저렇게 예쁜 옷하고 머리하고 보석 달고 저러고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수녀원에 가야 한다.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는데 웬 잘생긴 옷도 잘 입은 테너 오라버님이 나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만홍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맞아요. 젊고. 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는 향락을 즐기는 성격이라고 그랬어. 그게 두려워서 수녀원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오빠 그랬더니 대그리애가 그건 말도 안 돼. 너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16살밖에 안 됐는데 수녀원에 가서 평생을 지낸다는 것은 왜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당신은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나랑 도망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난 지 10분 됐는데 도망가자고 얘기하죠. 네. 그 당시에 네네. 이제 가톨릭 문화 안에서 네. 이 수녀원 얘기가 이제 오페라에 많이 나오는데 네. 특히 아베 프레보라는 사람이 신부님이었어요. 아, 이 그렇죠, 작가가 그렇죠. 네네. 원작자가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 데그리에를 네. 또 신부로 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때마침 누가 나타나냐면요. 아까 그 재무장관 기요가 보낸 마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요라는 그 성은 네. 정말 무슨 우리나라로 따지면 박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요는 first name입니다. first name이에요? 네네네. 기요가 철수 약간 이런 이름. 철수? 네, 약간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까. 저는 네. 그 예브기니 오니긴의 무스 기요라고 네네. 그 사람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저는 그 패밀리 네임 기요를 얘기한 줄 알았어요. 뭐 이상한데요? 레스네임도 있겠죠. 레스코도 성이죠. 네. 레스코도 성이고. 패밀리 네임을 얘기할 텐데요. 기요 몽포텐이 풀네임이어가지고요. 그렇구나. 네네, 몽포텐. 포텐이 터지시는 몽포텐. 알겠습니다. 네, 기요 몽포텐. 네. 주장해봤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니 레스네임이 있을 수도 있죠. 성이 있을 수도 네네네네. 있습니다. 기가 성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요. 네. 영어로 하면 가이잖아요. 네. 기가 그 기구나. 네네네. 가이에서 기요는 그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 가이에 요가 붙은 거겠죠. 제가 연구하여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네. 놀라워라.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죠. 인생을 망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 돈 많은 기호님께서 보낸 기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마부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아가씨가 만홍이야? 우리 아까 그 돈 많은 기호 어르신께서 마차를 보내셨는데 이거 탈 거야 안 탈 거야? 빨리 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우리 그 대그리 오라버님께서 그러면 저 마차를 타고 우리 파리로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은 기요가 보낸 마차를 타고 파리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레스코가 도박을 다 하고 나서 등장을 합니다. 네. 사촌 여동생이 없잖아요. 근데 기요가 아까 사촌 여동생이랑 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남자가 우리 아름다운 사촌 여동생을 납치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요와 이러쿵저러쿵 막 말다툼을 벌이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요 말고 아까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마차를 타고 사라졌어. 그러고 막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으로 이 1막이 끝이 납니다. 네. 자, 2막이 열리고요. 예. 파리의 루비비앙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예요. 마논과 데그류에는 시간이 얼마 지나서 동거를 하는 중이죠. 네. 16살인데 참 뭐랄까요. 그 엄마가 보면 등짝 맞을 만한 그런 일인데 데그류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Mon père, 아버지, 그동안 기체우리랑 어머머머. 누구야? 깜짝이야. 어머머머머. 슈프리스. 제 뺨이 당신에게 닿을까봐 뭐 걱정이라도 되셨어요? 아니 무슨 편지를 이렇게 심각하게 쓴담? 그러지 마. 우리 아버지께 쓰는 편지야.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으시면 얼마나 화를 내실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다니까. 하지만 당신을 아버지께 소개해야 하니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내야 조금이라도 나를 이해하시겠지 소소아? 정말 중요한 편지군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디? 뭘 또 같이 읽어. 그녀의 이름은 만용입니다. 이제 막 16살이 되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 우아함, 어떤 목소리도 그녀의 목소리보다 달콤하지 못하죠. 그 어떤 눈도 그녀의 눈보다 아름다울 순 없을 거예요. 그 어떤 눈도 그녀의 눈보다 더 매력이 있을 수는 없지요. 뭐. 정말 그 문장력 있지 않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내가 썼지. 어머 그렇군요. 왠지 아버지가 편지를 보고 더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이런 연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돌아오네. 느낌 그렇네요. 내용을 보니 아버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만홍, 뭘 그렇게 얘기해. 난 당신을 그저 사랑한 정도가 아니고 난 당신을 숭배해. j'adore. 난 당신을 추앙한다고. 추앙? 어머 구씨? 아니 그씨. 대글이니까 그씨는 맞네. 좀 더 읽어봐요. 봄날 어디서나 들리는 새 지저귀 소리처럼, 지저김 소리처럼. 백버드. 깍깍깍깍. 어머 까마귀에 어떡해. 그녀의 젊은 전 영혼은 삶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그녀의 입술이 그녀를 스치며 어루만지는 달콤한 향기의 바람에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만홍, 난 당신이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해. 어머 아내라고요?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그럼 얼른 편지를 아버지께 붙이고 와요. 얼른요. 자, 이런 이중창이 펼쳐집니다. Introduction est douée. 자, avez-vous peur que mon visage frôle votre visage? 와, 내 길다. 뺨이 당신 뺨에 닿을까봐 걱정하나요? 자, 이 만홍의 이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만홍 역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안젤라 게오르교는 이 프랑스 여주인공들하고 상당히 이탈리아 여주인공들 네네. 참 잘 어울려요. 그렇죠? 목소리가 어울려요. 아름답고 네네. 목소리도 어울리고. 자, 로베르토 알라냐 테너 데그리의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부부였던 시절에 녹음한 음반이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들라모네의 2000년 버전입니다. Avez-vous peur que mon visage frôle votre visage? Indiscrète Manon, Oui, je les ai sur votre épaule et je souris voyant passer mon nom. j'écris à mon père et je tremble que cette lettre où j'ai mis tout mon cœur ne l'irrite. Vous avez peur? Oui, Manon, j'ai très peur. Eh bien, il faut redire ensemble. Oui, c'est cela, ensemble relisons. On l'appelle Manon, il était hier 16 ans. En elle tout séduit, la beauté, la jeunesse, la grâce. Nul ne voit des plus doux accents, nul regarde plus de charme avec plus de tendresse. Il regarde plus de charme avec plus de tendresse. Est-ce vrai? Moi, je n'en sais rien, mais je sais que vous m'aimez bien. Vous aimez, Manon, je t'adore.
l'oiseau qui suit en tout lieu le printemps. Sa jeune âme à la vie, sa jeune âme est ouverte sans cesse. Sa lèvre en fleurs sourit et parle aux zéphyrs parfumés qui passent et la caressent. Aux zéphyrs qui passent et la caressent. 인트로덕션과 이중창 Avez-vous peur que mon visage, votre visage 내 뺨이 당신 뺨에 닿을까봐 걱정하나요? 이렇게 프랑스어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빨리 읽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못 알아차리게. 자, 마농 역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 데그리 역의 테너 허베르 달라냐, 그리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생포닉 들라모네의 2000년 녹음이었습니다. 네. 요때 참 두 사람이 좋았는데.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또스카도 했고 그다음에 또 매트에서 또 푸치니의 라론디네 제비 이것도 더 둘이 너무 잘했고 하여튼 뭐 까르멘도 했고 하여튼 다양했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그랬고 좋았는데. 네. 아니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때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럼요. 봤죠. 그 뭐지? 맨 앞자리에 네. 그 봉 선생님 김봉남 앙드레 김 선생님하고 봉 선생님. 앙드레 김하고 네네. 옆에 이제 이정재 씨 데려와서 같이 보셨어요. 그렇구나. 네네. 저도 바로 그 옆에 있었고. 네. 저는 게으르교가 결혼하기 전에 그 도밍고하고 투어를 같이 온 걸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그땐 이름이 없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TV에도 그게 나왔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아니 웬 소프라노가 노래를 저렇게 잘해? 요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딱 오늘 그 비 와서 풀린 저의 헤어스타일 같았어요. 약간 아까 뭐라 그러셨죠? 오자와 세이지 머리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말았는데 이렇게 풀려가지고 푸시시한 그 루마니아의 어떤 흑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때 참 노래 잘했는데 어쨌든 자, 이 둘이 편지를 쓰고 사랑을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쾅쾅쾅 난리가 나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어렵게 이 둘을 찾아가지고 레스코하고 브레티니 아까 그 기호 장관의 친구였던 브레티니가 찾아오죠. 예. 레스코는 다짜고짜 자기 책임이잖아요. 오빠한테 수녀원까지 데려가라고 이제 보냈는데 없어졌으니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막 따져 물어요. 예. 데그리에가 제가 방금 쓴 이 편지를 보십시오 형님 이러면서 편지를 보여줘요. 둘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스코가 이걸 보니까 이제 일이 해결이 된 것 같죠. 야 우리 동생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구나. 그래서 막 좋아해요. 한편은 이러고 있는데 다른 한편은 브레티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농에게. 야 쟤네들이 분위기 좋아 보이지만 사실 데그리의 아버지가 오늘 있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데그리에를 납치해서 집으로 데려갈 그런 심산이다. 저들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니? 너는 진짜 끈 떨어진 뭐가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내가 너를 돌볼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 너의 미모 때문에 여왕처럼 살 수가 있게 돼. 잘 알아들었으면 이따가 데그리의 아버지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 도망가자고 할 테니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너의 남자친구가 잡혀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 인생은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정말 사악한 얘기를 하죠. 자, 마농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남자랑 돈도 없이 뭐 오페라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다녀봤자 사실은 지금도 약간 지친 상태예요.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아버지도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생활비를 줄 리도 없고 저 사람은 뭐 그다지 나이도 어리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둘이 길이 없는 거죠. 데그리가 뭐 돈을 벌지 못했죠. 그렇죠. 마차 시간도 못 지키는데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아를 여기서 부르죠. 옛날 그간 아름다웠던 추억. 뭐 옛날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유했던 작은 테이블이요. 저기서 뭐 물을 따라서 마시면서 이런 추억이 있었고 우린 정말 아름답게 사랑을 했고 하지만 그런 추억이요 안녕 하는 정말 유명한 만홍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네, 오늘 나온 곡 중에 제일 유명한 네. 곡이 되겠는데요. 만홍의 아리아, Je ne suis que faiblesse. 나는 잠깐만. 네. Je ne suis que faiblesse. 나는 나약한 여자일 뿐. Adieu notre petite table. 안녕 우리의 작은 테이블이요. 이러면서 이제 헤어질 것을 네. 이 곡을 통해서 밝히는 자기 본인이 이제 독백이지만 청중들은 둘이 헤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만원곡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를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1957년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Je ne suis que faiblesse et que fragilité. Oh, malgré moi, je sens couler mes larmes devant ces rêves effacés. L'avenir aura-t-il les charmes de ces beaux jours déjà passés? Adieu, notre petite table qui nous réunit si souvent. Adieu, adieu, notre petite table si grande pour nous cependant. Oh tiens, c'est inimaginable, si peu de place en se notre petite table a même perdu le nôtre. Chacun de nous quand il m'y chercher les lèvres de l'autre. 네, 만홍의 아리아 너무나 유명한 Adieu notre petite table. 안녕 우리의 작은 테이블이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만홍역을 불렀고요.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57년 녹음이었습니다. 툴리오 세라핀이 마리아 칼라스를 정말 그 무거운 레파토리에서 건져낸 그래서 벨칸토의 세계 또 프랑스 오페라의 세계로 이렇게 공간 이동을 시켜준 네. 그런 아버지 같은 지휘자였죠. 저는 툴리오 세라핀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툴리오 세라핀이 이렇게 지휘를 하면
오페라가 너무 재밌어지고 익사이팅하고 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툴리오 세라핀 너무 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툴리오 세라핀이 원래 자기는 노래를 무대 위에서 하고 싶은데 노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마리아 칼라스가 내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무대 위로 올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자 노래를 하고 싶으셨군요. 어머,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혼자 네. 굉장히 슬프고 애절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래를 불렀는데 데그리에가 너무 신나서 들어와요. 야, 역시 오페라 나온 테너들은 뭐랄까요? 해맑죠? 해맑아요. 해맑다. 돈을 잘 못 벌고 어이가 해맑고. 없죠, 약간. 네, 약간 어이가 없. 아, 희망이 막 불타면서 들어와요. 네. 만원. 랄랄랄랄. 갑자기 사랑의 묘약으로 바뀌었나요? 네, 앞뒤가 없고 막 그렇습니다. 만홍에게 돌아와서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어. 야, 사촌 오빠만 허락하면 결혼하는 건가요? 편지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만홍. 내가 요새 있잖아,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 앞에 오두막이 하나 펼쳐진다. 그 안에는 모든 행복을 우리 보장해주는 물건들과 전경들이 펼쳐지는데 나는 갑자기 슬퍼졌어. 왜냐? 눈을 감았는데 그 오두막 집에는 네가 없었거든. 이제 네가 그 오두막에 들어오면 돼. 우리는 그런 오두막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연기로 네. 내면화시킬 수가 있죠? 어머, 제가 그랬나요? 연기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완전히 와 아니, 놀랍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읽으면서 네. 되게 사실 속이 터졌거든요. 아니, 저거 특이하다고 생각한 거는 내가 눈을 감으면 네. 우리의 행복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 만홍 근데? 네가 꿈에 있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가 꿈에 없었어. 응. 와. 꿈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 약간 근데 하여튼 네. 제대로 꿈을 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라도. 그 꿈이라는 게 어떤 그 현실 아래에 있는 그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꿈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데그리에도 사실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실 거라는 거는 마음 저속에 알고는 있었구나. 그런데 반쪽인 사촌 오빠에게서라도 허락을 받았으니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지금에서 불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 어저께 밤에 꿈에 네. 어떤 여자분이 자꾸 저를 쫓아와가지고 어머, 엄청 도망치는데 발이 막 안 움직이는 거죠. 아유 혼났습니다. 내 다리 내 나인가요? 네. 자, 하여튼 Enfant Manon, nous voilà seuls ensemble. 마침내 여기 마논과 함께 En fermant les yeux, 두 눈을 감았을 때 이 정원이 보이고 거기 우물가도 있고 근데 마논 네가 없어. 파라다이스인데 세상에. 자,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이 데그리에를 부르고요. 마논 역의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데그리에, 소프라노 크리스티네 오폴라이스 마논, 또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 가든 오케스트라의 2014년 버전으로 감상하시면서 전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연을 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너무나 멋지게 해주신 우리 백버드 백버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베. 살베. Enfin Manon, nous voilà seuls ensemble. Et quoi? Des larmes si fait ta main tremble. Voici notre repas. C'est vrai, ma tête est folle. Mais le bonheur est passager et le ciel l'a fait si léger qu'on a toujours peur qu'il s'envole. À table,
crête fait trêve, où nous sommes deux seulement. Tiens, Manon, en marchant, je viens de faire un rêve. Hélas, qui ne fait pas de rêve. En fermant les yeux, je vois là-bas une humble retraite, une maisonnette toute blanche au fond des bois. Sous ces tranquilles ombrages, les clairs et joyeux ruisseaux où se mirent les feuillages. C'est le paradis. Oh non, tout est la triste morose, car il imagine